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폐광 이후 남겨진 탄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태백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88년 동안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다 재작년 문을 닫은 장성광업소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안전과 경제성을 이유로 수모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며 수몰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백의 마지막 광산이었던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84명만 남아 갱도의 찬 물을 관리하는 광해 관리와 우연탄 제고분 출하 업무를 담당합니다. 태백 지역사회가 지난해 말부터 장성광업소 갱도 수몰에 반대하며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은 갱도 배수 작업을 현재 계속하고 있지만 수몰 절차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은 대정부 투쟁 선언문을 낭독하고 대통령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장성광업소는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이자 우리의 공동 기억입니다. 장성광업소를 지켜내자. 문제는 단순한 복구 방식의 선택을 넘어서 산업 유산인 수갱을 물로 채워 없앨 것인가 아니면 미래 자산으로 남겨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장성광업소 수몰 논란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장성광업소 수몰 반대대책위원회 문윤기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태백시 김학조 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탄전문화연구소 정연수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주민들은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몰 반대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심리가 진행 중인데요. 주민들은 왜 수몰을 이토록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건 개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느냐, 잃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갱이 수몰되면 지하수 흐름이 바뀌고 집안 침하나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장성광업소는 태백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이걸 물로 덮어버린다는 것은 지역의 기업과 산업유산을 없애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중요한 사안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이 검증되지 않았고 주민 동의가 없는 사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수갱 수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네. 저 정연수 소장님, 지금 이제 사북을 비롯한 탄광 지역은 이미 산업유산으로 기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장성광업소 수갱만이 특별한 의미와 가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장성광업소에는 수갱이 2개가 있는데 철탑이 없는 제1수갱과 철탑이 밖에 나와서 태백시의 랜드마크화되고 있는 이수갱이 있습니다. 수갱이 있다는 것은 광업소가 아주 깊게까지 채굴하는 신부화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직경 7m, 수직으로 1000m의 수직갱 시설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석탄 산업사에 그만큼 기여했다는 것이고, 석탄 산업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석탄 자원을 토대로 한국의 산업 발전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런 귀한 자원, 더군다나 사북광업소, 그 외 고안에 있는 정안광업소, 그리고 태백의 함태광업소, 강원탄광 이 4곳에도 수갱시설이 있었지만 모두 오래전에 폐쇄되어서 녹슬어서 활용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성광업소의 수갱은 최근까지 유지가 되고 작동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작동이 가능하고 이 기환 시설을
물로 채우는 수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한국 석탄 산업사 혹은 산업사의 귀중한 이정표가 되는 이 시설을 잘 보존할 때 태백시뿐만 아니라 한국의 산업 역사는 제대로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부는 갱도를 물로 채우는 이 수몰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현실적인 광해 복구 방법이라면 대부분이 수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백시는 수몰을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한번 수몰되면은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정부가 충분한 형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중하게 평가를 해서 비교 형량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주장이 태백시의 주장입니다. 이거를 조금만 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하수 오염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지하의 깊은 곳에 어떤 집안이라든지 지각에 지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우려들이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 이제 태백시 주장인데요. 사실상 장성광업소는 다른 광업소에 비해서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규모죠. 보통 갱도가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통 갱도 총 연장을 계산을 해보면 한 300k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 깊이도 한 1km 정도 이렇게 깊이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물을 채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단순하게 계산만 하더라도 한 400만 톤 정도가 될 걸로 추정이 돼요. 근데 우리 태백의 광동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총 저수량이 한 1200만 톤에서 1300만 톤 이렇게 저수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400만 톤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 광동댐의 저수량이 한 3분의 1 가까이가 되는 물인데 그게 장성과학소 지하에 채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채워지는 물은 단순한 자연수가 아니고 여기에는 지하에 있는 황화 광물과 잔존된 산소 그리고 이제 물과 결합이 돼서 산성 광산 배수라는 그런 중금속에 오염된 그러한 오염수가 채워진다.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산성 오염수는 이제 암석을 좀 부식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집안을 약화시킬 수가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수압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통 1km의 깊이니까 이게 수압으로 따지면은 한 100기압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손바닥이 10cm, 10cm, 100cm, 100제곱센치라고 본다 그러면 이 손바닥 위에 1톤짜리 자동차가 10대가 이제 눌러지는 그러한 손바닥의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러한 거대한 수압이 당연히 이제 지하수의 역 이동을 이제 부추길 수가 있고요. 또 이게 대수층으로 침출수가 이제 유입이 되면 나중에 하천 강바닥에 지금 이제 황지천도 있고 철암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천 강바닥에 수압에 의해서 용출이 되는 가능성을 절대 100%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균열된 그 안반 틈을 파고들어서 그 수압들이 어떤 지하 깊숙이 있는 어떤 지각 변이를 일으켜서 이게 지질학적으로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 가르단이라는 이제 폐광지가 있고요. 독일의 루르 지역, 그리고 이제 영국의 사우스 웨일스라는 그런 폐광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러한 폐광된 곳에 수몰을 하게 되면 이러한 수압이 지질학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학술 논문이라든지 학술 보고서에 이제 공개가 돼 있는 그런 자료들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장성광업소는 갱구가 한 50여 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40여 개가 뭐 북락이 되거나 또는 이제 폐쇄가 된 이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갱구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갱구들은 현재로서는 이제 그 물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니까 위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게 물이 채워지고 수압이 높아지면
어디에 터져 나올지 모르는 그런 유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정부가 진행하는 이 수몰 집행 정책의 어떤 속도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영향 평가를 해서 하는 절차적인 부분 그리고 형량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태백시는 입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태백시가 수몰에 이제 반대하자 정부가 태백시에 이 수경 활용 방안에 대한 대안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태백시가 제시한 안 중에 하나가 지하 연구시설 이것을 이제 방안으로 제시했다고 하거든요. 김학조 과장님, 이 연구시설 뭐 기타 다른 것 내용들과 포함해 가지고 어떤 것들입니까? 저희가 이제 갱도가 수몰이 되지 않고 예. 그 현상 유지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갱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백시는 지난 2024년 8월 달에 태백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정부에 5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미세 중력 드롭 타워라든지 또 CAES, ECBM 이런 이제 내용들인데요. 이게 단기적으로 바로 적용이 가능한 방안도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또 이제 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미세 중력 드롭 타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단기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방안으로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수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경이 거의 한 1km 정도 가까운 이제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그 실험 용기, 물체를 자유 낙하를 시키게 되면 우주의 무중력 상태를 구현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모사할 수 있는 실험 장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대형 외국에 있는 제약회사들은 이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주 정거장이라든지 또는 어떤 저궤도의 어떤 포물성 비행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무중력 상태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 신약 개발을 하는데 한 7, 8년 정도가 더 단축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수경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 무중력 상태를 한 10초 이상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은 조건 하에서 수많은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 관계자들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이것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런 방안으로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 또 제시를 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CAES 이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요거는 이제 압축 공기를 활용을 해서 전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ECBM이라는 것은 우리 지하의 최하단에 땅 속에 그 서탕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탄소 중립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 서탕층에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실증 연구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밖에도 어떤 그 무인화를 통했다든지 자동화를 통해서 원격적인 어떤 채굴 기술을 개발을 하는 스마트 마이닝이라든지 또 어떤 우주의 환경과 유사한 갱도를 활용을 해서 이러한 우주 자원 개발 이런 실증 연구라든지 네. 또 이산화탄소 활용을 하는 CCUS 네. 이런 것들도 검토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국가 차원의 지하 연구 시설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백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지금 이제 정부에 제시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이제 안정성과 경제성을 사실 이유로 그동안의 국내 폐광지 갱도는 대부분 이제 수몰 방식을 이제 택해왔고 지금 이제 이런 방식을 똑같이 장성광업소에도 지금 들이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문윤기 위원장님, 이런 수몰 방식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정부가 수몰 방식을 광해 복구 방식으로 계속 사용해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 문제는 바로 갱내수 관리 문제입니다. 갱도를 물로 채우게 되면 갱내에 남아있는 각종
광물과 폐기물들이 물과 반응하면서 산성수나 중금속이 포함된 오염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물은 결국 지하수나 하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태백은 과거 40여 개 탄광이 운영되던 지역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몰 방식과 미흡한 광해 복구가 반복되면서 지금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갱내수로 인한 수질 문제와 환경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문제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아니라 이미 태백이 겪어온 현실이고 현재도 진행 중인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수몰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수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갱내수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 대책과 검증 없이 진행하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수몰을 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배수 비용 이런 것들이 78억 내지 한 123억 크게는 연간? 예, 연간 이렇게 든다라고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한 용역에 돼 있어요. 그런데 수몰을 만약에 하게 되면 예. 이러한 용역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경제성 논리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는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몰을 하게 되더라도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인 비용, 미래 가치를 비용으로 환산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얘기가 틀려지는 겁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수몰 방식을 채택을 해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게 단계적 자연 배수 형식을 혼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예측하지 못하는 유출 지점이 발생이 될까 봐 이 단계적 자연 배수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예측하지 못한 유출 지점이 된다 그러면 새로운 정화시설을 거기다가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정화시설이 개소당 한 100억 가까이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 유출되는 부분들이 한 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비용 문제. 그리고 이 정화시설을 구축하는 데까지는 한 7년에서 8년 정도가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까지의 환경 처리 비용, 사회적 비용, 또 이제 정화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그러면은 또 연간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들은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단계적인 자연 배수를 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펌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많게는 반절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현재 상태를 유지했을 때 배수 비용이 뭐 78억에서 123억이다 하는 비용보다는 이렇게 잠재적으로 숨어있는 비용까지 비교를 한다 그러면 결코 이게 경제적일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몰하지 않고 폐광을 관리하는 게 이제 가능한가 하는 것이군요. 정윤수 소장님, 지금 이제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서 폐광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물을 채집하고 나면 그 속에 다른 흙 같은 충전재로 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생산하는 비용만큼 드니까 방치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 우리는 수몰 방식이라고 예쁜 말을 쓰는데 방치이죠. 그래서 물이 자연적으로 차오르면 그 상태에서 넘치는 물을 퍼내서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뭐 국내에서는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삼척에서는 일부 석탄 회체를 그곳에 넣는 방식도 지금 고려되고 있는데 그 역시 지하수가 계속 올라오면서 오염의 문제가 생겨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연적 물이 차오르는 수몰 방식이든 다른 폐기물을 갖다 놓는 방식이든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최저 비용만 계산해서 광해공단이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장성의 수갱의 경우에는 1000m의 깊이에 달하는 수갱을 수몰로 방치했을 경우 생겨나는 피해는 아직 예측조차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독일과 영국에 보면 일부 갱도를 관광객들, 세계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깊이는 얕지만 영국에서는 수갱으로 체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 독일을 비롯해서 그곳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탄광시설을 등재시키고 세계적인 관광객을 받아들이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장성광업소의 수경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좀 고민해야 됩니다. 미국의 경우 이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뭐 펜실버니아, 일리노이, 켄터키 여러 주에서 폐탄광을 활용해서 전기 저장 시설, 그러니까 공식 용어로는 마인 에너지 스토리지라고 하는 광산 전기 에너지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최신 신사업입니다. 이 수경을 수몰로 방치하고 나면 새로운 기술에 인해서 수경을 활용할 방식을 적용할 수도 없고 예상치 못한 오염에 노출되기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수경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금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경제성의 경제 비용을 함께 상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더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 내용들을 보면 많은 지역들이 지금 관광지로 활용이 되는데 지금 이제 장성광업소의 그 이제 1000m를 내려가는 갱도로 수직갱도로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관광 쪽은 어떻게 고민 안 해보셨어요? 이 장성광업소가 단순하게 이제 그 태백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청정 메탄올 예. 그런 대체 산업들도 장성광업소 부지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예, 지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은? 예. 근데 이제 이 장성광업소가 아까 우리 이 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어떤 세계 유산화로서의 가치성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장성광업소는 석탄 산업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또 미래 에너지 사업으로서에도 가치가 있고 개발과 어떤 보존이 공존하는 플랫폼으로서도 역할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이제 산업 전환에 따른 인력 양성 교육과도 관련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부분에서의 관광, 이런 것들이 복합된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이 이 결합된 관광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네. 이 장성광업소는 어차피 지금 그동안의 모든 탄광하고 다른 부분이 분명히 국가에서 운영하던 회사란 말이에요. 네. 개인이 해당 운영가 아니고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던 운영이 회사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태백시의 어떤 그런 부분을 모두 고려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데는 네.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까지 그 광해복구나 산자부나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오로지 그동안에 해오던 방식, 순몰 방식을 이제 전제로 하고 광해복구 차원에서의 용역도 모든 용역은 그 용역 외에는 사실은 이제 집안 치마나 뭐 이런 어떤 자기들은 본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만 가지고 용역을 했지 지금 어떤 저희들이 주장하는 어떤 민해 산업의 가치라든가 국가 유산으로서의 어떤 가치는 그에 대한 부분은 전혀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 시점에서 수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가 지금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만약에 수몰이 어느 정도 시점만 됐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복원이 안 되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히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 부분을 전면 재검토해서 한번 제대로 된 검증이라든가 용역을 해서 최소한의 어떤 굳이 꼭 수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기간만큼이라도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주민들이 다 저희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태백시의 모든 사람들 전국에서 모든 광업소에 다녔던 종사자들까지도 다 수용할 수 있다라면 아마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해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 그럼 수경을 산업 유산으로 보존한다면 장성광업소 수경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수경은 장성광업소 자체가 그러하거니와 장성광업소의 핵심 상징이 수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산업사의 상징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것을 현재의 시대적 키워드인 석탄, 화석의 시대에서 탄소 중립 사회로 나가는 이정표로 삼는 기능을 하도록 하면 좋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 살아있는 산업유산으로의 수경을 자리하게 될 경우에는 단순한 관광뿐만 아니라 그곳을 체험하는 체험시설, 이 체험에서 함께 더 넘어가는 레저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한 산업 전환에 의한 교육시설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태백시에서 아까 과장님이 많이 검토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산업 이 테스트 베드를 활용한다면 어느 공간, 뭐 전 세계 어디에도 이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크다는 겁니다. 또 단순히 에너지만으로도 본다면 지하 에너지 센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계사적으로도 없는 지하에다 만드는 지하 박물관 건립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시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광부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탄광 노동의 극한 직업 체험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카지노를 비롯해서 게임, 이 도박 중독과 관련된 치유 활동이 많은데 이것을 지하 1000m에 내려가서 그 어둠의 갱도 속에서 한다면 중독 치유 효과가 아주 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대적 키워드가 예술 문화 그리고 힐링 이런 대세일 텐데 그 지하 1000m의 갱도에서 예술, 창작, 전시, 콘서트, 예술제까지 이어진다면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순한 레저 체험으로도 보면 요즘 그 위험한 익스트림 체험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1000m의 그 느낌을 가지고 그것도 지하 공간에서 거기다가 익스트림 체험을 만든다면 뭐 디즈니랜드에 버금갈 수 있는 뭐 이런 공간도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폐광의 수몰 여부가 지금 이제 태백시가 제시하고 있는 태백시의 미래 산업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석탄 산업 중심 도시에서 이제 미래는 청정 에너지 도시로 대전환을 비전으로 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정 메탄올 산업도 이 청정 에너지 중심의 대전환 사업의 하나의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만약에 수몰이 돼서 이 오염된 이제 그 갱내수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피해가 발생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청정도시 이미지로서의 어떤 비전과 가치는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석탄 산업 유산을 이제 미래 에너지 자산으로 산업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표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이제 수직 갱도를 활용을 해서 어떤 세계 유산화 이제 여기까지 만약에 간다 그러면 세계 유산화 작업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완전성과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그 완전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 갱도 수몰을 하면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갱도 수몰을 시키지 않아야 완전성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진정성 부분도 이렇다고 합니다. 이제 세계 유산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지상에 있는 어떤 산업 유산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은 지하에 있는 수경 같은 이런 것도 완전하게 지켜줘야만 전체적으로 산업 유산화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은 나중에 미래의 일이지만 세계 유산화가 된다는 그런 가정을 해보면 이건 엄청난 사실상 그 뭐 수천억이 됐던 수조 원이 됐던 어떤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관광 산업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몰과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청정 에너지 산업과 플러스 이제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관광 산업까지 여기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돼서 수몰 절차가 중단된다면 자, 이후 정부와의 논의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거군요. 그건 이제 문윤기 위원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기각될 경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네.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수몰 존차는 아마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주민 간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은 속도 중심으로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안정성과 객내수 문제 그리고 지역 의견을 반영한 재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생존권 그리고 지역의 미래와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각이 될 경우에도 저희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나 사회적 대응을 포함해서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원의 판단 여부를 떠나서 정부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주민들과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느냐라고 봅니다. 자, 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주민들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어떤 승패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향후에 책임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관리 책임은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네. 그 사후 책임 연장선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향후에 이 지역이 실질적인 수혜를 얻는 구조가 된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어떤 분담을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가처분 이 결과가 인용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책임 구조 설계에 당연히 정부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렇지만은 기각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겠지만 그래도 협의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석탄 도시였던 태백이 장성 광업소 폐광 이후 새롭게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정부, 태백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그러면 당장 필요한 노력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먼저 정현수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경제성 문제를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대상이 실무를 할 광해공단, 산자부, 그리고 산자부의 또 다른 정부에 함께 그 세 팀이 나와서 이런 테이블에서 함께 공동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 경제성의 논리에 더 한 번 얘기 보고 싶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 태백시 공무원 와 계시는데 태백시 공무원이 무슨 물건을 생산해서 흑자를 낸 적이 있습니까? 더 위에 상급 기관에 산자부에서 지금까지 단 1원이라도 생산해낸 적이 있습니까? 장성광업소에는 1년에 180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장성광업소 하나만은 아닙니다. 매년 전국의 탄광에서 석탄 광부가 1년에 180명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일했던 전체의 광부 평균 한 해 6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자존과 보람을 함께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이 어떠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특별한 희생이 따르는 곳에는 특별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바로 장성광업소 수경 20을 앞두고 그 발언을 다시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화유산청의 보고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지켜야 할 근대 산업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지키고 국가유산으로 등재하도록 설치하겠다. 가장 소중한 산업 영역으로는 탄광, 조선, 철강이 있었다고 세계를 꼭 집어까지 얘기했습니다. 뭘 지키겠습니까? 장성광업소의 수경을 지키고 장성광업소 유산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전국에 360개의 탄광이 넘어갈 때 그것이 모두 폐광되도록 단 한 번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시위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먹고 살게 하겠다고 시위를 한 적은 있지만 그 광업소 시설 고물로 팔아넘기고 그 안에 물로 방치시키고 폐석을 넣을 때 아무도 데모한 적 없습니다. 지금 한국석탄산업사 100년 동안 문윤기 위원장님 나서서 지금 처음으로 그 시설
폐쇄 혹은 수몰 방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이거 지켜주셔야죠. 국가가 광부를 위해서라도 태백시의 새로운 경제 대안을 위해서라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경제 논리로 따진다면 아까 그 좋은 시설이라면 일반 기업 산업체가 그곳에 왜 안 오냐고 하는데 그동안 태백시, 삼척시, 영월, 정선 곳곳에서 농공산업단지 만들어서 기업에 세금 무료로 해주는 혜택 많이 줬습니다. 어느 누가 오겠습니까? 국가가 석탄 보조금 주듯이 보조금으로 함께 지키는 것이 함께 경제 비용으로 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영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태백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부 그리고 태백시 주민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정책이 위에서 결정되고 내려오는 방식이 많았는데 이제는 지역의 현실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특히 폐강 이후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설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태백이 가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탄광이라는 역사와 산업유산 그리고 자연환경을 결합해서 관광에너지, 산업이 함께 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할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주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업은 결국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법을 찾기 위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한마디만 첨가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법정 기념일로 광부의 날이 제정되어서 6월 29일 진행됩니다. 광부들의 그동안 희생에 대해서 광부들이 다 떠나고 폐강한 후에 국가가 뒤늦게 광부의 날을 만들었는데 미안한 마음에서 축하하는 마음에서 6월 29일 광부의 날을 기념해서 수객 유지 선언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네, 김학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실 정부도 그렇고 태백시도 그렇고 또 우리 주민분들도 그렇고 결국은 모두 공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갈등 관계가 아니고 공동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책임 분담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협의가 된다 그러면 협의 완료 시까지는 현행 배수 개통을 유지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환경 영향을 실시를 하고요. 또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갱도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공동 책임 구조와 비용 분담 구조 여기까지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의 사례를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RAG라는 재단을 통해서 폐강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정부가 종잣돈을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재단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투자 수익을 가지고 관리비를 충당을 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그 지하수 그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영구적인 배수 계통을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질 정화라든지 집안 침하, 집안 상승 이런 것까지도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거 병행해가지고 이 재단에서는 어떤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든지 또는 광산과 관련된 산업 유산을 보존한다든지 또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재단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영구적인 과제, 영구 부담이라는 그 명명을 하고요. 여기에 연간 2억 2천 유로. 우리 돈으로 그 2억 2천만 유로라고 한다 그러면은 환산을 해보니까 한 3,800억 정도 됩니다. 이런 돈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공동 책임 구조가 되어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조금 참고를 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함께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석탄을 캐기 위해 산을 깎고 땅속 깊이 길을 내면서 생긴 상처를 광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위해 남겨진 상처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갱도를 물로 채워야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주민들은 그 안에 우리의 역사와 미래가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진정한 복구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가 폐강 지역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진심 어린 고민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사반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존을 해야 되는데 기존 우리나라에 지금 수경이 6군데 있던 게 다 수몰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장성강업소 수경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보존해서 우리 후세 또 산업 역사의 산업 유산으로 꼭 보존하는 게 원칙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따로 폐갱도 활용 방안 연구도 했습니다. 태백시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태백시에서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드렸고요. 이제 적절한 것들이 못 찾았고요. 그게 지금 저희가 23년부터 진행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태백시에서도 뭐 가열차게 뭘 찾아보셨고, 그리고 다양한 컨택트를 했고, 근데 아직도 이제 3년간 적절한 게 없었고 대부분 이제 뭐 시도는 했지만 조금 잘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뭘 사용하시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가장 큰 문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고요. 그 강제의 배수를 계속 할 경우에는 지하수 공동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만히 있으면 조금씩 뭔가 좀 변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계속 위험한 작업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안전사고 발생 우려 때문에 조기 폐강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대부분의 뭐 유네스코 등록 영국이라든지 독일들도 배수를 중지하고 대부분은 다 물에 지하수위가 복원된 상태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장성강업소 같은 경우도 미침수 갱도가 아마도 4.5km 정도가 활용이 가능한 사업 내용입니다.